곰팡이 생길까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단열 공사 하려 했는데 단열재를 고르기가 어렵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단열 공사 한다면 꼭 봐라. 단열 공사 점검 방법. 먼저 단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볼까요? 단열이란 끈을 단, 더울, 열, 겨울에는 냉기, 여름에는 열기를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단열의 기본은 끊기지 않는 겁니다. 끊기면 그 틈으로 냉기나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골조를 따라 연속성이 있도록 단열재를 붙여야 합니다. 단열이 끊기지 않아야 하므로 내단열보다는 외단열이 좋습니다. 내단열은 실내에, 외단열은 실외에 단열재를 붙이는 것인데요. 내단열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단열이 끊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 틈으로 냉기나 열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열 성능을 생각하면 외단열이 더 좋긴 한데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내단열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단열 공사 시 점검 사항을 같이 살펴보시죠. 가장 많이 작업하시는 내단열 기준입니다. 첫 번째 점검 사항, 적합한 단열재 선택. 단열재의 종류는 엄청 많지만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경질 우레탄 보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열재는 1호가 2호보다 성능이 좋고 2종이 1종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호가 2호보다 밀도가 높죠? 열을 전달하는 정도인 열 전도율은 낮고요. 해당 표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복잡하니 많이 쓰는 단열재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은 건데 경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비싸긴 하죠. 흡수율은 물을 흡수하는 정도인데 압출법 보온판이 흡수율이 거의 없으니 물에 강한 단열재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압출법 보온판 1호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재나 시공 불량률이 낮고 습기나 물에 강한 단열재이기 때문이죠. 다른 채널에서 무조건 비드법 2종 3호 쓰라는 영상이 있던데 비드법이 가성비가 좋을 수는 있지만 2종 3호 쓰는 건설사 요즘 별로 없고요. 2종 2호도 쓸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의 탑 건설사에서는 경질 2종 2호로 바뀌는 추세이고요. 그 채널에서는 압출법이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서 마치 쓰면 안 되는 단열재처럼 설명하시던데 그분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사이트에서 표를 가져와서 압출법 단열재가 시간이 지나면 열 전도율이 비드법과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굳이 압출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료의 댓글을 보면 압출법 단열재의 열 전도율 하락은 동일밀도 비드법 단열재보다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계시고 즉 동일밀도의 단열 성능은 압출법 단열재가 더 좋은 것입니다. 협회의 다른 글을 보면 더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내단열의 경우 압출법 단열재 XPS를 추천하고 있고 비드법 단열재 EPS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퍼온 자료인데 본인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안 됩니다. 저 지킴이는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확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사항, 2주 이상 숙성시켜라. 최소 2주 이상 숙성하시면 됩니다. 단열재에 남아있는 내부 수분을 건조시키는 목적이므로 비를 안 맞도록 보관해주세요. 외단열 시에는 6주 이상 숙성해야 됩니다. 숙성을 하지 않고 바로 시공할 경우 단열재가 수축을 해서 사진과 같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숙성기간 챙기세요. 세 번째 점검사항, 바탕면에 밀착시켜라. 단열재를 붙이기 전에 바탕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라면 벽지, 석고보드, 못 등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조체에 단열재를 밀착시켜 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체에 왜 밀착이 되어야 할까요? 왼쪽 그림처럼 단열재와 골조 사이가 떠 있다면 단열재의 틈을 통해서 습기가 들어왔을 때 낮은 온도의 바탕면과 습기가 넓게 만나서 결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열재가 구조체에 밀착되어 있다면 단열재 틈을 통해서 습기가 조금 들어와도 결로가 조금 생겼다가 빠르게 건조 또는 흡수되어 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는 구조체에 밀착시켜 시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점검사항, 이중으로 시공해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습기가 단열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열재의 틈을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이중으로 시공하면 단열재의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mm 두께로 단열재를 시공해야 된다면 75-75 이중으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중으로 단열재를 시공할 때 그림과 같이 200mm씩 겹치도록 단열재를 시공합시다. 단열재는 단열재 본드로 붙이기도 하지만 화스너와 화스너 타카를 사용해서 고정해주세요. 화스너는 그림과 같이 배치해서 단열재가 구조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주면 됩니다. 단열재의 틈이나 화스너 중간 부분에 우레탄 폼을 쏴서 작은 단열 틈도 허락하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점검사항, 끊기면 보완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열의 기본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골조의 모양을 따라서 연속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콘센트 박스 때문에 단열재가 끊기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단열재가 끊기지 않도록 콘센트를 단열재 밖으로 시공하거나 외벽이 아닌 곳에 콘센트를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벽 때문에 단열재가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열재가 끊기면 그림과 같이 냉기가 들어올 텐데요. 이럴 때는 20T 단열재를 끊긴 부위에 500mm 정도 보완해주면 됩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저 부분에 20T 단열재로 보완하면 되죠. 그럼 천장에 있는 보의 경우 어떻게 단열재를 보완할까요? 기존의 단열재 두께와 같은 단열재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림과 같이 단열재를 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단열재 작업 시 점검사항. 첫 번째, 적합한 단열재 선택. 두 번째, 2주 이상 숙성시켜라. 세 번째, 바탕면에 밀착시켜라. 네 번째, 이중으로 시공해라. 다섯 번째, 끊기면 보완해라. 당신의 집이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지킴이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